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과 중동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 연구원이시죠.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이스라엘의 아랍 지역에서 그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강력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첩보 조직인 신베트까지 동원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폭력 사건에 이스라엘의 신베트가 개입이 됐다라는 게 또 이스라엘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폭력 조직들 간의 그 패싸움, 어느 지역에서 왜 일어난 건지 그런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주로 크파르 카심, 아코, 네게프 등 아랍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살인 폭력 등 강력 범죄들이 이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느냐, 주로 아랍계 시민끼리 왜 서로 범죄가 발생하느냐 했더니, 지난 2000년 10월에 이스라엘 경찰에 아랍 시위대 13명 사망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분기점으로 이스라엘 경찰 당국이 이 지역에서 이제 철수를 하는 바람에 치안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안을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수세적으로 수사를 한다든지 수세적으로 이제 치안 공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빈 공간을 조직 폭력이나 이제 범죄가 이제 창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크파르 카심이라든가 아코라든가, 여기는 웨스트뱅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아랍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공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뭐 사람 사는 데는 뭐 어느 나라든 또 어느 지역이든 껄렁거리는 사람들 또는 뭐 건달들, 폭력배들, 그러다 보면 뭐 패싸움도 일어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인간 사회인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구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도 뭐 역시 폭력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 아랍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과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 유대인들끼리 일어나는 폭력 사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 2021년부터 아랍계 지역에서 이제 사망 사고가 96명에 육박하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스라엘 전체 강력 범죄 25%가 남부 지역, 아까 말씀드린 네게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비교를 해보면 강력 범죄 사건 해결 비율이 유대인 거주 지역 해결률이 한 71%, 그러니까 경찰력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아랍계 지역은 23%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거기를 못 잡죠? 재원도 그렇고 이제 들어가기가 일단 잘못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은, 강압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인권 침해 그 오해가 나오게 되고 우리를 탄압한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0년 10월에 있던 그 대규모 시위 폭동 때문에 13명이 사망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아랍계 시민들 함부로 못하죠. 부담스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수세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치가 이제 이렇게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랍 사람들 대상으로 수사하고 뭐 하기가 부담스럽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근데 그 아랍인 범죄 집단들, 뭐 조폭이라 그래야 됩니까? 깡패들,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뭐 병 깨고 돌멩이 던지고 강목 휘두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기도 갖고 있다면서요? 예. 그 2020년 이제 크네세트 보고서에 따르면요, 강력 범죄 사용된 40만 점의 불법 총포류가 아랍계 시민 지역에서는 창궐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이런 치안 공백을 틈타서 자생적인 이제 조직 폭력 세력들이 이제 창궐하게 되는 추세가 되죠. 야, 그 불법 무기가 40만 점 정도 되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군대네요, 군대. 그리고 이제 조직 폭력
끼리 이제 그런 총기 사고도 있지만 이제 가정 폭력에서 이제 총기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이제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기 사고는 미국이 뭐 세계에서 최고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총기 사고가 의외로 안 일어나는 그런 나라인데 또 생각지도 않게 이게 아랍 쪽 마을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군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조폭들 싸우는데 이스라엘 경찰들이 들어갔다가 신베트가 투입되기 전에 그 진압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경찰이 오히려 그 조폭들한테 두들겨 맞았다고요. 예, 지난 10월 1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파르 카시멘 아랍계 지역에서요. 그 시민회관에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나갔는데 그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자치 민방대원, 방범대원들이 하고 이제 실갱이 끝에 이제 한 대 맞는 사건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얼굴 안면 가격하고 이제 발로 차고 막 이래가지고 폭력을 당했죠, 경찰이 일방적으로. 근데 그 자치 방범 세력이 알하스라라는 산하 지역 그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안이 이제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자치 조직을 꾸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대부분 이제 조직 폭력 소속이거나 과거 전과자들이라서 좀 신분이 좀 불확실한 사람들이 자치 방범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좋아서 자치 방범이 사실상 조직 폭력이라고 이스라엘 경찰 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재래시장 같은데 뭐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잘 보호해 줄 테니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얼마씩 내라.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조직 폭력배, 소위 말해서 이제 어깨들, 이게 아랍 지역도 똑같네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일본도 우리가 유명한 야쿠자가 있죠. 근데 거기는 그 관할권에서 오히려 범죄가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이제 일본 경시청이 이제 투입되니까 서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회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나게 하지 마라. 사고 나면 우리가 투입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나라, 거의 전 세계 1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력이 워낙 강하니까 조폭이 숨을 못 쉬죠. 그 음성자금도 다 잡아내고 검찰에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나라 엄청 이제 청정구역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스라엘 중동만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그 일본 야쿠자 세계까지 또 꿰뚫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경찰이 이게 두들겨 맞을 정도면은 이게 굉장히 사태가 심각한데 그래서 결국 이제 신베트가 거기에 개입이 됐어요. 신베트 어떤 조직입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신베트에 대한 이제 여론이, 왜냐하면 폭력이 너무 이제 이게 SNS 상으로 퍼져나가니까 경찰이 일방적으로 그 풀 스윙으로 맞는 게 샷으로 딱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도 이제 신베트 투입을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 여론이 지금 이제 등을 업었죠. 예, 근데 신베트가 이제 어떤 조직이냐면,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이제 모사드 같은 경우는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조직이고요. 신베트가 이제 국내 정보, 이제 대테러, 방첩, 보안을 주임무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해외 정보는 CIA, 국내 정보는 FBI.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경우도 1차장 산하가 대북 해외 정보하고 있고, 2차장 산하가 이제 대테러, 방첩, 보안, 산업보안이죠. 그 2차장 산하가 이제 이스라엘로 치면은 신베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랍 지역의 범죄 조직 소탕하기 위해서 신베트가 투입됐는데 그게 왜 이스라엘에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형사랑 일반 이제 공안이랑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권리구제가 되거든요. 변호사 조력권이라든지 뭐 무죄 추적의 원칙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익 자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억울한 이제 그 시민을 만들지 말자가 이제 기본적인 제도 권력인데, 이쪽 방첩이나 공안은 무조건 자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변호사 조력권도 이제 박탈하고 24시간 안에 등등 하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인권 탄압이 발생할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이제 항상 그런 충돌적인 관점에 이제 놓여 있는데, 과거 신베트 국장이 이 사태를 두고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90년대에도 이제 유대계 조폭이에요. 이제 아랍계가 아니라 유대계 조폭이 창궐을 했거든요. 비슷한 지역에서. 근데 당시 신베트의 그 방첩 기능을 동원해서 조직 폭력을 잡자.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되거든요. 자기들끼리 연락망도 구축하고 무기도 막 점점 늘어나고. 예, 무기도 그렇지만 이제 증거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증인이나 증언을 해야 되는데 다 뭐 압력을 가해서 뭐 살해 협박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일반 형사 체제에서는 잡기 힘드니까 이제 신배트를 동원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배트 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 국가가 되고 일반 시민들을 전체 감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감청이나 도청은 아니고 감청을 통해서 증거를 획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감시 사회가 되고 일반 이스라엘 시민들의 이제 인권이 이제 탄압된다 해서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TOI가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드라마 파우다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파우다를 보면은 이 아랍계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말씀하셨던 아코라든가 나사렛이라든가 또 텔아비브라든가 하이파에 살고 있는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저 팔레스타인의 이 테러리스트 조직하고 또 가자지구 하마스 조직하고 서로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고 정보 주고받고 또 협력하고 그러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그 외부의 적이지만 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랍계 폭력 조직들과의 싸움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키프로스 섬, 여기에 이스라엘의 억만장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억만장자가 누구로부터 암살 위협이 있었지만 이번엔 신베트가 아니라 모사드가 그것을 사전에 알고 그 암살 시도를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암살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그 억만장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가 요번에 알게 됐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있어요. 우선 암살이 될 뻔했던 그 억만장자 누굽니까? 예, 이 사람은 태기색이라는 분인데 그 포브스 미 경제 잡지 기준 56억 달러 자산가로 알려져 있고요. 56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어느 정도 합니까? 한화 기준으로 6조 정도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6조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진 사람이 키프로스에서 누가 암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에 관해서 이제 이스라엘 매체들 들어보면 설왕설래가 많아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 한 6조 정도 되면은 이제 사학과 이권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적들도 많고 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풍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학거래라는 암살 시도라는 풍문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공식 언론을 통해서 정부 당국자가 밝혔죠. 모사드의 개입으로 이란발 암살 시도였다고. 이게 또 암살 사건에도 또 이란이 또 개입돼 있군요. 시도라고 이제 모사드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풍문들은 이제 잠재우는 효과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관련 당사자인 세기는 자기가 암살 타겟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프로스 그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많이 놀러가는 휴양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예, 1시간 거리라고 비행기로 1시간 거리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납치할 때는 거기를 이제 이란이 이제 하나의 표밭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모사드는 이번에 테드 색이 6조 원의 자산가 이 사람을 이란이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에 보면은 간츠 장관도 그렇고 베네트 총리도 그렇고 구체적인 거를 회피해요. 대부분. 그다음에 그냥 결론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다양한 이제 스페큘레이션이 있는데 이제 더 큰 작전의 일환으로서 이게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론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암살. 그럼 왜 이란은 이 테드 세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한 공영 방송에서는 이제 두 가지 용의점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란이 주로 키프로스 지역이나 해외에서 이스라엘 시민을 대상으로 납치 테러를 일삼았다는 그 전적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최근에는 그동안 칸 방송에서는 이란발 주 아르자베이잔 이스라엘 외교관 또 주인도 이스라엘 외교관에 대한 테러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빌리어네어에 대한 이제 하나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돈 많은 사람을 암살을 해서 돈을 뺐든지 아니면은 뭐 이슈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제 제거한 저 모센 파크리자데 핵아버지죠. 이란 핵과학자를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이제 빌리어네어를 이제 한번 제거한다. 뭐 이런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 국적의 그 이스라엘 시민이 뭐 키프로스 섬에도 많이 있지만 뭐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그 이스라엘 시민들 중에서 이렇게 그 타켓이 될 만한 갑부라든가 또 요인이라든가 정부 요인이라든가 또는 뭐 전직 이스라엘의 군부대 장성들 이런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이 암살에 타켓이 될 위험이 많이 있겠네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적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그 경보 해외 여행자재 경보를 이제 우리보다 보니까 자주 올리더라고요. 어떤 인도네시아 특히. 그러니까 이란하고 국적이 그 외교적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하고 뭐 경쟁 관계가 있거나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외국에 나가도 아무도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하니까 얼마나 그 편한 인생입니까? 이게 우리 정부 요인이나 돈 많은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아니 그래도 70년대에는 이제 일본이나 저기 독일에서 막 북한 공작원들한테 포섭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포섭도 포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나 포섭하지 그렇죠. 우리는 포섭 대상이 아니에요.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슈 이번엔 좀 이스라엘의 코로나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최초로 3차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제는 3차 접종을 맞아야 이제 그린 패스를 발급하고요. 그리고 그린 패스를 가져야 이제 식당, 호텔, 대중이용시설, 스포츠구장 등을 이제 방문할 수가 있고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출입이. 그래서 그걸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직 3차 접종을 못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가려고 그 백신을 1차, 2차까지 다 맞고 외국에 나갔는데 그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입국은 될지언정 호텔이나 이런 데 식당 이런 데 입장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 그린패스 이제 3차 접종 대체제로서 72시간 내에 PCR 검사 음성 증명서, 그다음에 20시간 내에 발급된 음성 지속 항체가 반응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현지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숫자가 한 9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3만 명 중에 340만 명이 이제 3차 접종을 이제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통계로 보면. 그럼 한 30% 이상 되면은? 예. 25% 이상 넘다고 봐야죠. 그럼 그렇게 해서 3차 접종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 정도 되면은 확진자 수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까? 예, 그 지난달 일일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최근에는 4,000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이 코로나 확진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나 또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또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 아니긴 하지만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에 이런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 지금 그 구체적 통계가 나왔는데요. 전체 신규 확진자의 40%, 그 다음에 확진자 중에 중증 환자로 전이된 케이스가 50%가 아랍계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이스라엘 현지언론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계 시민이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21%에 불과한데 전체 이제 확진자 수의 40%고 중증 환자의 50% 달한 거면은 굉장히 유병률이 높다고 봐야죠. 뭐 이스라엘 영토에 살고 있는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랍 사람은 아랍 사람이니까
그들의 그 생활 방식에도 역시 코로나 확진과 전혀 무관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러다가 뭐 3차 접종 맞은 사람한테도 또 돌파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4차 접종, 5차 접종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당국도 이제 악화된 여론을 이제 추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국이 그린패스 필수 시설 지정 요건을 조금 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앞단에서 백신 그 3차는 유지하되 그린패스에 해당 지역을 조금 이제 완화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야외 행사장이나 스포츠 행사장은 이제 지정해서 빠지는 형식으로 실내 시설만 이제 제한적으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하는군요. 예. 그래야지 이거 큰일 났네. 4차, 5차 뭐 이러다가 매달 한 번씩 접종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요르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제탐사보도 언론연합회라는 조금 긴 이름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전 세계 117개 나라의 언론인 600여 명이 모여서 참가한 탐사 취재 결과물인 판도라 페이퍼스 이것을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건에는 그 나라의 조세 회피를 위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부자들이나 또는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14개 기업에서 입수한 자료를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번에 이 판도라 페이퍼스라는 걸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연히 나라나 그 기업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던 그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그 명단 중에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제 압둘라 2세가 이제 그 관련 보고서에 나왔는데요. 그 압둘라 국왕은 지난 200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영국계 회계법인과 버진아일랜드 변호사를 동원해서 최소 36개의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가지고요.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부동산 1억 6천만 달러, 1억 600만 달러 이상의 영국과 미국에 있는 14개의 대저택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1억 6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69억 원치 부동산 저택을 이제 구매한 거죠. 근데 이 구매할 때 정식 부자를 통해서 하면 이제 세금에 노출되니까 유령 회사를 이제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놓고선 조세 피난처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거래를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요번 리스트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 정도 하려면 굉장히 비밀리에 잘 했을 텐데 그래도 결국 다 드러나요. 예. 드러나니까 얼마나 또 요르단 국왕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국왕 쪽에서는 뭐라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 요르단 황실 성명을 통해서 발표하기는 이제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다. 불법은 아니다. 하긴 했는데. 하긴 했다면서 그다음에 압둘라 국왕의 그 사생활과 보안 차원에서 이제 비밀리에 한 것이지 뭐 이렇게 회피 목적은 아니다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르단 현지 언론에서는 관련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 보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항구하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를 시작했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화도 안 되고 뭐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요르단 안에서는. 그럼 요르단 국민들은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외부 지식인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2003년, 2017년 시기가 뭐였냐면 이제 아랍의 봄도 발생했고 중동에서 그다음에 코로나 락다운, 경제난 등등 요르단이 다양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왕이 이제 역을탈세를 했다는데 이제 국민적 공문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지금 표출될 수 있는 창구가 없으니까 지금 그가 했지만 굉장히 이제 도덕적으로는 좀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경기도 일산에 있는 우리도 알 정도인데 그걸 아무리 틀어막는다고 해서 그걸 요르단 국민들이 모를 리는 없을 거고 그래도 요르단 언론에도 이만큼이라도 그 양심이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역시 그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논객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 4월에 발생했던 그 왕자의 난에서도 함자 왕세자가 국왕의 이제 무능, 사치, 부패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아마 요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브래드 브리핑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의 그 수반이었던 야세르 아르파트 또는 뭐 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의 지도부들 돈을 엄청 빼돌리고 자기네들은 그야말로 갑부처럼 살고 전혀 그 경제적 어려움이라고는 손톱만치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동네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도 그 동네지만 요번에 그 발표된 그 명단 중에 혹시 이스라엘 쪽 인사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인사도 나왔죠. 어허. 아무래도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문제가 이제 주로 정치권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근데 이 대표적으로 전 노동당 출신 판사였던 하임 라몽이 오스트리아계 카지노 재벌인 마틴 슐라프 몬테네그로 부동산 차명 역의 탈세가 드러났고요. 리스트에 포함됐고요. 요 오스트리아계 카지노 재벌 마틴 슐라프가 이제 이스라엘 정관계하고 폭넓은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현 리버맨 재무장관 역시 슐라프와 과거 이제 금전거래 혹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습니다. 무죄로 나왔긴 했지만은 완전하게 이제 클리어된 상황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관계에서 이제 큰 손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동시에 부동산 투자한 게 이제 걸려가지고 리스트에 나왔고요. 그러면 노동당 출신 이제 진보 진영만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익 진영의 리쿠르당의 중진 의원인 바르카트 의원도 지난 2012년에서 18년 사이에 예루살렘 시장 당시에 백지 신탁 위임한 자산을 그 아까 말씀한 조세 회피처인 버진 아일랜드로 옮겨놓고 2019년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무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규제 당국에 관련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사실상 옮겨놓고. 그래서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국적의 뭐 다이아몬드 재벌 뭐 등등 뭐 이게 뇌물 공여 혐의 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아랍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그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 예.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하는 이런 뉴스를 내가 여러 번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번 명단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안 나오던가요? 국제 탐사보도 협회가 이제 각국 나라의 기자들을 이제 취합한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뉴스타파 가더라고요. 어허. 근데 뭐 보니까 SM 회장 이수만 정도만 언급돼 있고 아직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리스트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역외 거래를 하니까 그게 아직 완벽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명예훼손이나 이런 이제 법률적 문제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명예훼손이야 뭐 요르단 국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쪽 사람들도 그렇고 명예훼손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칠 텐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이름을 소위 말해서 깠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 받으니까 요즘 명예훼손이 세가지고요. 잘못 얘기하면 가짜 뉴스다 해가지고. 조금 전에 뉴스 타파에서 얘기했던 그 S 예. 그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이제 보도가 나왔으니까 인용한 겁니다. 보도가 나왔다고? 네, 보도가 나왔으니까 인용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도 좀 많이 시끄럽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금방 사그러지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워낙 그 다양한 계층이 있다 보니까 뭐 대부분 재벌도 많고 하다 보니 이게 일상으로 돼버린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돈을 벌어온 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